자, 13세 단군 흘달인데요. 근데 일은 대음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15세 단군의 이름이 대음이에요. 대음. 근데 그분은 후흘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세 단군과 15세 단군 사이에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13세 단군을 흘달이라 그러는데 15세 단군 대음에다가 달자를 써서 대음달이라고 하고, 15세 단군의 이름이 대음인데 그분한테는 또 후흘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부자지간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자, 제위는 61년이네요. 전부 오래 합니다. 11세 단군 57년, 12세 단군 52년, 13세 단군 61년, 기묘 원년이다. 갑오 16년이다. 정주연하사, 주와 현을 확정을 해가지고요. 확정을 하고 이 분직지제, 직책을 분권하는 그런 제도를 확립을 했다. 자, 24번을 읽어보면요. 단기고사 13세 단군 초에 조칙을 내려 지방자치제를 설치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단기고사가 자꾸 위서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방자치라는 말은 요새 나온 말인데 단기고사예요. 지방자치제를 설치할 때 이렇게 나와요, 아예. 관리를 사법과 행정으로 나누어 각각 그 직책을 지키게 하여 겸임하는 힘든 직책이 없게 하고 월권하여 함부로 행하는 것도 없게 하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관무겸권하며,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권력을 겸하는 것도 없었으며, 정무월칙하며, 정치는 어떤 법도를 넘어가는 것도 없었으며, 민무이항,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는 경우도 없었으며, 자안소사, 스스로 그 하는 일, 일삼는 바, 요 사는 일삼을 사자예요, 동사로. 일삼는 바의 일에 편안해서 현가인력하니라. 이렇게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주 온 나라에 넘쳐나니라. 시세동에 이해 겨울에 은인이 벌어한데, 이제 은나라는 하나라의 제후국이었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이 은나라 성탕왕이 공물을 안 바치고 이윤의 그 말을 듣고서 하나라를 쳤어요. 그랬더니 기주거리, 그 임금 거리, 그러니까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죠. 우리가 가장 포악한 임금의 대명사로 걸주 같은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거리고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죠. 청원위원을, 거리 우리나라에다가 구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3세 단군 흘달께서 읍차 말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읍차라는 것은요, 이건 관직의 명칭인데, 고대의 큰 고을은 도, 작은 고을은 읍이라고 했고요. 이제 읍차는 작은 고을의 군장이에요. 그러면 큰 고을의 이제 군장은 신지라 그랬어요. 근데 신지는 태사관 신지가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읍차 말량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솔구한지사, 구한이라면 우리 단군 조선의 군사를 통솔해가지고 2조 전사, 저 걸림금을 도와줘라, 전쟁의 일을 돕게 하신대. 그러니까 탕림금이, 아니 하나라하고 단군 조선하고 연합을 해서 자기들하고 싸우면은 제후국인 은나라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은나라 그 시조인 탕이 견사사제연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사죄를 했어요. 죄의 용서를 빌었어요. 그래서
4명 인환 이러시니 그래서 명을 내려가지고 자 우리 단군조선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거리 위지하고 거리 약속을 어기고 견병차로하야. 아니 우리 회군하는 단군조선의 군사를 보내가지고 거리 우리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욕패근맹 그 비밀스럽게 맺은 동맹을 깨고자 했기 때문에 거리 배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여 은인으로 드디어 은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처음에는 거를 도우러 갔다가 거리 배반하니까 은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거를 친 거예요. 그래서 거를 치시고 밀견 신지 우량하사 이제 비밀리에 신지 우량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자 요건 이제 뒤에서 보고요. 26번에 수여 은인벌걸 드디어 은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거를 쳤다. 번안세가 상해 가보년 1767년에 장수 치운추를 보내 탕을 도와가지고 거를 정벌하였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전한 때 유향이라는 사람이 지은 설원 권모편에 이를 방증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어요. 그 번역문만 읽어보면 탕림금이 거랑을 치려 하자 이윤이 말하였다. 청컨대 그에게 바치는 공물을 막는다는 건 바치지 말고 그때 그의 반응이 어떤가를 살펴보시지요. 이윤의 말대로 하자 과연 거랑이 노하여 구이의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단군조선의 군사의 원조를 받아서 쳐들어왔어요. 이를 본 이윤이 탕림금에게 말하였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직 능히 구이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보면 잘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탕림금은 이에 사죄하고 항복을 청하여 다시 공물을 바치는 임무를 다하였다. 이듬해 다시 공물을 끊자 거랑이 다시 노하여 군대를 일으키려 하였지만 구이의 군대가 따라주지 아니하였다. 그제서야 이윤이 말하였다. 됐습니다. 탕림금은 이에 군대를 일으켜 거랑을 벌하여 잔멸시키고 그를 남소시의 땅으로 내쫓아 버렸다.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라가 건국을 하고 은나라가 건국을 하고 이때 우리 단군조선의 힘이 미쳤다는 겁니다. 단군조선에 의해서 하나라가 건국이 되고 은나라가 건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신지 우량이 나오는데요. 신지는 여기서는 왕명의 출납과 이제 문서를 관리하던 태사관인 신지, 저 신지로 쓰기도 하고 뒤에 신지로 쓰기도 하거든요. 신지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큰 고을의 군장을 말한다. 그래서 큰 고을의 군장은 신지, 작은 고을의 군장은 읍차 이렇게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를 견군하시고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다시 한번 끝에 보면요. 이제 그 은나라 문제는 끝났고 비밀리에 신지 우량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견군을 거느렸어요. 이 견의의 군사인데 자, 28번을 읽어볼까요? 견군은 견의의 군사. 견의는 동이 구족 가운데 하나로 견융이라고도 하며 혼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맹자에는 혼이라고도 나오고 곤이라고도 나와요. 이 주나라 선조들이 곤이를 섬겼다. 뭐 태왕이 곤이를 섬겼다. 혼이를 섬겼다. 고공담보가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본기 개 3년. 요 개라는 것은 거리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개 3년에 보면은 하본기는 저기 사마천에 쓴 사기 아닙니까? 견이가 기산에 들어와 반기를 들었다. 후한서 서강전에 보면은 거랑이 세상을 어지럽히자 견이가 빈과 기
땅에 사이에 들어왔다. 기원전 771년 주나라 유왕의 실정을 틈타 주나라 수도 호경을 점령했거든요. 그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예, 유왕이 그 주나라의 12번째 임금인데 그 포사라는 그 여자를 총애해가지고 거기서 난 백복이라는 애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왕의 본 왕비인 신후가 이제 자기가 친정으로 가 있다가 자기 그 아버지하고 이 견융족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이 유왕을 내쫓아 버리면서 주나라의 수도 호경을 점령하는데 그때 그 견융족이 바로 이 견의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단군조선의 역량이 섬서성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기산이나 순우편 이것은요 그 섬서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변낭랑하사, 그래서 낭랑의 군사와 합해서 낭랑의 군사와 그 연합해서 진거 관중 빈기지지, 관중 빈기의 땅에 나아가서 운거해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관제를 설치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낭랑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한사군의 낭랑군, 이건 하북성의 창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로 보는데 이유립 선생은 산동성의 동무양현이라 그랬어요. 서한 때는 치소가 신현, 이제 여러분들이 신현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안 되는데 산동성의 가장 서쪽이에요. 요성시에 있는 동남쪽 심리에 있었고, 동안 때는 치소가 신현의 서남쪽 그 조성진에 있었습니다. 이유립 선생은 그 낭랑을 그 산동성 서쪽으로 잡고 있어요. 자, 관중은 많이 들어봤죠? 이 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중이라고 부른다. 이 사관은 동해 함곡관. 근데 옛날에 함곡관은요, 이게 저기 하남성에 있었어요. 서해 산관, 대산관이라고 그러죠. 남쪽에 무관, 북쪽에 소관. 이 소관은 영하회족 자치구에 있어요. 빈기, 비는 섬서성 순우편 비년이고요. 기는 기사년이에요. 자, 무술 20년이라 다설 소도하사. 우리 민족은 뭐 삼신상제님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 천제를 지내는 그 소도를 많이 설치했어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면서 이 소도 앞에는 솥대를 세워요. 솥대. 그 솥대에는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일본을 뭐 한두 번은 다 다녀오실 텐데, 일본에 가면은 신사에 가면요, 앞에 입구를 만들어 놨어요. 입구를요 도리라 그래요. 도리라 그러는데 그걸 일본 말로 하면은 조거예요. 조거. 일본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새가 머문다. 아니 왜 신사의 입구에 도리를 설치하고 그걸 조거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솥대가 변형된 거예요. 솥대가. 그래서 그 이름을 조거라고 한 거예요. 아, 우리나라 사람은 뭐 그 얘기하면 금방 알잖아요. 솥대 세워놓고 위에 새가 있잖아요. 네. 자, 소도를 많이 설치하사 천지화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지화가 이게 진달래거든요. 천지화. 그래서 사미혼자제로 미혼자제들로 하여금 독서습사하사. 그 소도 옆에는 경당이라는 학교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책을 읽고 활쏘기를 익혀요. 그래서 그들을 국자랑이라고 불렀어요. 자, 국자랑, 국선 또는 설랑이라고도 한다.
이후 고구려의 조의선인, 신라의 화랑, 백제의 무절. 근데 신라의 화랑과 같은 존재가 무절인데, 무절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자세히 나오질 않아요. 정명학이라는 사람이 신라의 화랑과 같은 것이 백제의 무절이다 했는데 더 이상의 기록이 없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국자랑이 출행해. 국자랑이 바깥에 돌아다닐 때에 두삽천지화, 머리 위에 천지화라는 꽃을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시인이 칭이 천지화랑이라, 천지화랑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신라시대 때 화랑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 화랑의 뿌리가 이 국자랑, 천지화랑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주는 책이 환단곡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진달래라는 것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좀 이렇게 되니까 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평소에는 여름, 가을, 겨울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만들었을 겁니다. 진달래 꽃으로 꽃을 만들어가 그렇게 쇠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꽂고 다녔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무진 50년이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기원전 1733년 사건인데요. 오성이 취로하고, 오성은 수성, 금성, 토성, 목성, 화성이에요. 이것이 누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누성이라는 것은 그 28수가 있거든요. 황도대를 따라가지고 동방에 각항저방 신미기, 북방에 두여 위실벽, 서방에 규루위모 필자삼, 누성이 두 번째 별이에요. 서방의 두 번째 별. 자, 그 누성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자, 33번 읽어보면요. 오성 취로. 자, 오성이 그 서방의 칠수의 두 번째 별인 누성에 모였다. 오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하고, 누성은 28수 중 서방 칠수의 두 번째 별이다. 위의 사실은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되어 환단고기의 진실성이 증명되었다. 이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나오고 천문학과 교수로 계시던 박창범 교수가 환단고기의 이 부분을 보고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거 읽어보면요. 1734년. 근데 이게 무진 50년은 1733년이에요. 이게 1년에 지금 차이가 생겼어요. 7월 13일 초저녁 서쪽 하늘 인왕산 위로 재현한 모습이다. 자, 오른쪽부터, 오른쪽이면 저 제일 밑에부터요. 그게 금성, 빨간 거 바로 위에죠. 이게 금성, 목성, 토성. 그러니까 이게 금성, 목성, 토성. 목성, 토성, 그리고 수성, 화성이 초생달과 함께 늘어져 있다. 이 사진은 하늘에 새긴 우리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박창범 그 교수가 김영사에서 2014년에 출판한 책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1년의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세수에 대한 문제. 우리 민족은 10월 세수를 썼잖아요. 박창범 교수가 그렇게 썼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그렇게 한 5, 6개월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나올 확률은 0.0 몇 프로라는 거예요. 그 전후로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진실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환단고기가 증명이 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황학이. 황학은 저 신선이 타는 학이죠. 제일 유명한 게
호북성 그 무한시에 가면은 그 무창구가 있는데 거기 황학루가 있어요. 황학루. 저야 거기 많이 가봤는데, 근데 그 산 이름이 사산인데 사산, 뱀사자. 그 위에다가 아주 황학루를 엄청 크게 전놨는데 거기도 그 신선이 타고 다니는 여동빈이 뭐 그 황학을 타고 왔다 그래서 황학루라 그래요. 내서 원송하니라. 그 와서 그 대궐 정원의 소나무에 깃들었다. 기묘 61년이라 재붕하시니 13세 단군 흘달이죠. 만성이 절식, 만백성이 음식을 끊고 곡부절하니라. 통곡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 익명, 석, 수부하고 인하여 명령을 내려 수, 그것은 그 죄수와 부는 포로, 이런 사람을 석방하고 금살방생하고 죽이는 것을 금하고 살아있는 것을 다 놓아주며 과세히 장지하니라. 그 해를 넘겨서 장례를 지냈다. 우가 고불이 입하시니라. 우가 고불이 입했다. 또 우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1세 단군, 13세 단군이 돌아가셨을 때 아주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